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전기기능사 준비하는데 전기 비전공자도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마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저는 그래요. 대부분이 비전공자이실 거다. 네. 왜냐하면 전공자이신 분들은 이미 또 나름대로의 트랙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도움 드려야 되는 분들은 아마 비전공자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송건우 강사님 그리고 권동성 강사님과 함께 전기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권동성 강사님, 네. 그 비전공자 분들은 어떤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전기 처음 배우는 분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만나본 수험생분들을 봤을 때 일단 내용적인 측면은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둘째로 넘어가면 그렇죠. 처음에 내가 이걸 진짜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걸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게 가장 큰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학습 상담을 하시면 저는 딱 이제 무조건 도전을 하셔라. 이제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거기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보는 거랑 안 붙은 상태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 그렇게 멘탈적인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합격 수기를 읽어봐도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처음엔 나도 할 수 있을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잘 하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전공자분들은 되게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보고 갑자기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해라. 아니면 뭐 자동차 정비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저희도 당연히 처음에는 막 긴장되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도 용어가 엄청 나잖아요. 자동차 하나를 보더라도 네. 맞습니다.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한 분들에게 혹시 추천해주는 공부 방법 그런 거 혹시 송건우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처음에 이 비전공자분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두려워하는 거. 좀 우려하는 거. 네, 우려하는 거. 네. 거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기 공부할 때 우려됐던 점이 뭐냐면 일단 무지합니다. 저는 전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어떤 용어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수학이 뭐 사용된다고는 하는데 물리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더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앞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도 역시 전기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벽을 느끼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 전기 수학과 전기 용어 정도를 먼저 학습하시고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네. 말씀하시는 그 기초 수학이라고 하는 네. 게 우리가 초, 중, 고 이런 전체 수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수학의 일부만 말씀하시는 일부만 거죠. 이야기하는 예를 겁니다. 들어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좀 전기로 공부할 때 수학적으로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수학이라 그래서 엄청 뭐 미적분이라든지 뭐 로그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사실 먼저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항을 좀 할 줄 아나? 아니면 분수의 계산을 내가 할 줄 아나? 이 정도. 일단 이 정도만 잡고 계셔도 나머지 파생되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수학 관점에서 일단 뭐 더셈, 뺄셈, 나눗셈, 곱셈 뭐 이거는 식만 세우면 일단 계산기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수의 통분이라든지 분수의 곱셈, 나눗셈 이 정도만 좀 정립을 해 놓으시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루트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요 정도까지만 가시면 전기 공부하는데 특히 기능사 공부하실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초 수학 정도를 조금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정리를 한 다음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좀 아, 비전공자분들에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 알파벳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알파벳을 공부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드는 단계인데 그 단계로서는 저는 이론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론. 그래서 이론이라 하면 너무 방대해서 좀 기준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제 저와 여기 계신 다산의 뒤에 전병치 대표님이 촬영하신 그 이론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정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초 수학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어와 수학을 조금 공부해놓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48강을 듣는 과정이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하는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낼 건 아니고 한 번 편안하게 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편안하게 봐야 돼요. 이거를 내가 시간 투자해서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 강의는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 보듯이 가볍게 48강까지 쭉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있었네? 저런 내용도 있었네? 이런 게 하나하나 보일 거예요. 왜 우리 운전할 때도 처음에 막 운전대 잡으면 앞만 봐요. 근데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백미러도 한번 봐주고 사이드 미러도 한 번씩 슬끗슬끗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전기 공부도 한 번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확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솔직하게 전기 기능사에서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국가기술 자격에서는 가장 초급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연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대학교 4학년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네. 그냥 우리가 계산 정도 하고 네. 시험 볼 수 있는 정도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리 법칙이라든지 자연의 법칙들을 온전하게 다 100% 이해한다?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맞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기능사 필기에 들어가는 양이 학습 분량이 고등학교로 치더라도 한 5학기 정도의 분량이 들어갑니다. 대학교로 치더라도 한 4학기 정도의 분량이 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과목들도 이론, 기기, 설비 네.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네. 비전공자 분들도 아니라 전공자 분들도 사실은 되게 네. 어려워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만약에 하는데 기초 공부 관련해가지고 조금 추천할 만한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 네. 혹시 있으세요? 영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전병칠 유튜브 채널. 자, 부끄럽습니다. 좋은 채널이죠. 네, 제가 이 전병칠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전기 수학 완전 기초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 수학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내용,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한 그런 콘텐츠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콘텐츠도 있는데 이건 전기의 전반적인 이해. 그다음에 나는 이 전기 공부를 좀 생활에 밀착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찐초보 걸음마 전기 오디오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포괄적으로 전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 거 말고 송건웅 강사님 강의도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딱 2가지만 좀 추려왔어요.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전기 필수 공식이라고 해서 100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100가지 공식. 이거는 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공식을 뭐 다 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오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영상을 알거든요. 네. 그런데 솔직하게 네. 전기 공부하기 전에 보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는 중간에 아니면은 이제 정규 공부를 하면서 네. 병행하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전기 기능사 공부와 함께 앞으로 연계해서 그 산업기사나 기사 공부하실 분들은 요 100가지 공식 꼭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진로까지 전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싶으시다, 네.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무조건 다 외워야 한다기보다는
좀 친숙해져야 되는 과정이 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 강의 많이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공식은 병행하면서 보시면 아주 최적화된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전기 기초,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기 기초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30가지의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마이크로화 시킨 거죠. 짧게 해서 내가 기능사 공부할 때 이 30가지 개념을 만나겠구나 나중에 이 정도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은 그런 콘텐츠라고 봐주시고, 자, 그다음 여기 옆에 계신 권동성 강사님 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전기 자격증 기초 수학. 그래서 이거는 기초 수학이긴 한데 내용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항이라든지 분수 그리고 뭐 루트의 계산 이 정도를 좀 취사 선택하셔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산에듀의 오은서 강사님의 그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산기 사용 어떻게 합니까? 복소수 표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해주십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져가야 됩니다. 시험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계산기 가지고 시험장에 네. 시험 보러 가면 안 되지만 네. 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장에 특히 전기 기능사는 계산기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계산기가 뭐 이제 슈퍼마켓에서 쓰는 그런 계산기가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라고 해서 분수, 뭐 사인, 코사인, 루트 이런 거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용법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버튼이 네. 엄청 켜고 많죠. 끄는 것도 어려울 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은서 강사님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만들어 주셨죠. 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권호경 강사님의 기능사 실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다루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필기하실 때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게 실기할 때 내가 할 거구나 이걸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콘텐츠는 필기 합격하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메인이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들 이제 화면에도 나갈 텐데 이 내용을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과 병행하시면서 혹은 공부 시작하기 앞서서 학습하시면 좋은 콘텐츠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무료 강의죠?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유료 같은 무료입니다. 그냥 유료 TV 같은 보듯이 네. 시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보시는 게 네. 좀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기 공부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익숙해지는 게 저는 쉬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계속 볼 수 있게끔 하고 자주 언급하고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익숙하기 네. 그게 저희가 먼저 좀 제안해 드려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익숙해지셔라. 네. 옆에 그냥 친구처럼 계속 좀 데리고 좀 맞습니다. 가셔라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좀 사례를 좀 설명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권노성 강사님께서 혹시 이제 준비해 오신 네네. 그 실제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네. 공부해서 좀 이렇게 합격한 사례들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좋은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공의 증거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네,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몇 분의 합격 수기를 좀 요약을 해 왔는데요. 이제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 합격 수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전공자분들은 두려움의 그 장벽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면 오히려 나와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합격 수기를 읽었을 때 이 사람 나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거기서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격 수기를 꼭 읽어보시고 도전하시기 전에. 그래서 합격 수기를 좀 요약을 해봤을 때 한 5분 정도를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법학과 졸업생 오. 분이신데 나이는 30대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 쪽은 아예 모르시는 입장에서 오랜 기간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좀 계속해서 안 돼서 내가 전기를 도전해봤는데 한 2달 정도 필기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2회독을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2회독 이상 하고 자신은 이제 태블릿이 좀 익숙해서 그걸로 이제 토대로 기출문제를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문과 출신이시고 60대이십니다.
퇴직 후에 이제 조경이나 굴삭기 같은 것을 도전하시다가 전기 기능사까지 도전하셨는데 이분은 1년 정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 수학이랑 계산이 너무 약해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전기 기능사 필기를 도전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동성아 계산이 너무 어렵다. 공학용 계산기 너가 준 걸 받았는데 무엇을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실제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버튼도 작아요. 버튼이 맞아요. 작고 공학용 계산기. 안 보여요, 잘. 예, 이게 막 이렇게 떨어뜨려 음. 보시고 이러시니까 이걸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서 제가 한번 올라가서 2시간 특강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필기를 계속 도전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게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접근한 게 되게 어려우실 네. 거예요. 그래서 기기나 이론을 먼저 좀 잘 공부하려고 노력하셨고 설비는 오히려 계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비교적 쉽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학습 순서를 바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계산 문제부터 하면 이게 도대체 뭐 전기자가 뭐야, 계자가 뭐야 이러면 장벽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공부 순서를 바꾸면서 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전기 이론을 봤는데 도저히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분처럼 학습 순서를 바꾸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 분 30대 분은 2번의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3번 만에 합격을 하셨고 5개월 정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론 강의를 3회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전기기능사를 도전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비전공자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들을 때는 다 이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 독대는 진짜 편하게 TV 보듯이 시청하고 내 친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분도 이제 수학을 포기하신 분이죠. 수포자라고 부르는데 60대 분도 전기를 접해본 적도 없고 수학을 아예 하지 못했는데도 이론 강의를 보면서 이 이론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쓰였구나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그 배움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없는 문제부터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좀 용어가 익숙해지고 나서 계산 문제를 보니까 네. 이 뜻이구나 이거를 조금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이제 직장인 분들은 또 학습 시간이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평일에는 보통 2시간 많아봐야 2시간 네. 그리고 3시간 정도는 진짜 과하게 투자를 하신 거고. 근데 사실 네. 평일에 3시간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진짜 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두 분께서는 아이를 안 키우셔가지고 맞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전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또 아이랑 좀 놀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의 좀 고민도 들어주고 맞습니다. 이 육아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간과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거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또 밖에 쓰레기도 한번 버려야 되고 맞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이제 개인 정비도 하고 네. 그러면 하루에 나에게 온전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심야에 네, 진짜. 한참 졸릴 때 일부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해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하루에 3시간 공부 못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쉽게 하루에 3시간 공부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생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일단 수험생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를 한번 보고 좀 객관적인 시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합격 수기를 보면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분은 저분, 나는 나 이렇게 해서 환경을 구분을 짓고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구나라고 좀 보는 시각이 돼야지 그냥 참고용이 돼야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비교를 계속 하게 되면. 그래서 이분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나는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좀 참고용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근데 방법적으로는 다 이론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신 거예요. 비전공자분들은. 그래서 저 역시도 비전공자분들은 이론 강의를 좀 다회독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주말에는 보통
학습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더 많아야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 내서 공부를 하는데 음. 뭐 제가 조금 조사를 했을 때에는 물론 이것도 극히 일부이지만 네, 평균적으로 주말에는 그래도 5시간 정도는 하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도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송건우 강사님 입장에서 비전공자다. 네.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닌다. 네. 그러면은 어떤 공부 방법을 조금 더 권장해 주시겠어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한다는 관점은 조금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 시간에 제약을 두지 말고 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오늘 너무 이제 피곤한 날도 있을 수 있고 회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육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부 시간이 진짜 30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30분이라는 거를 그냥 온전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30분밖에 없네? 이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30분 할 바에 그냥 오늘 쉬고 내일 하자. 근데 이게 아니라 30분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대신에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 분들은 기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부의 관성을 가져가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하자. 단 10분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잘 실천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좀 매일매일 하자라고 해도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건우 강사님은 이제 그런 이제 조언을 네. 해주셨는데 저는 비전공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몰입 시간을 좀 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30분을 하든 한두 시간을 하든 온전하게 내가 학습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뭐 사실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좀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 해놓거나 아니면 주변에 방해받는 요인들도 딱 하고 만약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네. 아니면 어디 뭐 좀 집에서 안 되면 좀 어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서 딱 시간을 좀 끊어가지고 주변에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온전하게 나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 왜냐하면은 아까 그런 두려움이나 우려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좀 얻으시려면은 네. 온전하게 좀 몰입하면서 좀 더 정기와 좀 친근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이제 좋은 자료들도 많이 네.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링크를 아까 그 말씀으로만 해주셨는데 좀 영상에 이렇게 좀 남기면 어떨까요? 네. 좋은 영상 것 좀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네. 그 링크도 좀 남겨주시면은 직접 또 찾아가기 어려우시니까 네. 직접 좀 한번 클릭으로 음. 쉽게 좀 가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우려되는 사항 있으시지 않아요? 유튜브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네네. 이게 추천드린 콘텐츠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이 유튜브로 보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추천 영상이라고 해서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 드라마 하이라이트. 재미있는 영상들이 내가 보고 싶었던 연예인이 막 나와요. 그러면 클릭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한두 번은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더 이상 그러시면 곤란해집니다. 어려워요. 예. 저도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있다. 저도 축구 경기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요것만 딱 좀 몰입 보셨으면 시간에 좋겠다. 몰입 시간에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권노성 강사님께서 아까 합격 수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되게 좋은 참고 자료 같아요. 네. 저희가 합격 수기 데이터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다산에도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판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희가 자격증별로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네, 그쵸? 자격증별로 구분이 되어 네, 있습니다. 자격증별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차 한 잔 따뜻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네.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근데 약간 조금 좀 재미없는 합격 수기들도 있어요. 막 나는 일주일만 했는데 합격했다라든지 좀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도 계시는 건 맞아요. 맞아요. 왜 예전에 우리가 수능 시험 보면은 나는 학원 안 다니고 교과서로만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막 네. 1등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반화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또 우쭐할 필요도 없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다. 네. 대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반면 막 삼수하고 네. 사수하고 네. 되게 7.8기로 합격하신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저 사람은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네. 좀 이렇게 공감하고 네.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합격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참고 자료로 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좀 자신만의 전략을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그래서 합격 수기는 저는 많이 읽을수록 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인 합격 수기에 네. 좀 이렇게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음. 좀 배척할 건 배척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주식 투자나 뭐 잘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버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야 너도 그래서 복권해 막 뭐 로또 해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고 매일매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비법인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합격 수기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두 분께 드려볼게요. 네. 오늘 주제인데 전기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나요? 송근호 강사님. 있다. 있다. 네. 권노선 강사님 도전할 수 있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전공자가 원래 도전하는 게 음. 전기 기능사다. 어. 그래서 원래 이 자격증은 전기 비전공자가 도전하시는 그렇죠.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믿고 되게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좀 그 네. 댓글을 잘 네. 보고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좀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